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렇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느냐? 네. 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주체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참 재밌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문제 해결 중심이냐 아니면 그 주체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경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와우, 정말 저한테는 상당히 큰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 중심이냐 아니면 주체인 사람이 중심이냐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물론 뭐 나눈다고 해서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같이 이런 부분 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저는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오래 하면서 이게 사람에게 초점을 딱 두고 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충분히 지지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그리고 또 뭔가 선택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그리고 또 갈등해보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좀 주저주저도 하고 뒤로도 후퇴도 했다가 다시 또 놨다가 그러고도 또 고민하고 또 뭔가 또 선택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히 고민하고 또 이리도 저리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장 좋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주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참 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모든 면을 스스로 알아서 고려하면서 참 잘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어떤 또 신비로움까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한, 저 나름대로 또 한 번의 그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어떤 그 중심으로 하느님을 믿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진 책이죠. 네. 그 성경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내려오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 뒤로 활동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부분 안에 루카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루카 복음서의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라는 겁니다. 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행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 마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르타 집에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마르타라는 사람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이렇게 이것저것 막 챙기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왔으니까 뭐 일단 씻을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쉴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마르타는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르타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만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르타 혼자서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동생 보니까 동생은 저쪽 가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확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지금 시중들게 지금 두는데도 그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좀 빨리 가서 언니 도와서 같이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마리아와 마르타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마르타는 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뭔가 일을 지금 쳐내려고 하는, 일을 해결하는 일 중심으로 접근하고, 마리아는 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런 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중심이 마르타는 일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 중심이에요. 네, 자 해결 기준은 마르타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 네, 그러나 마리아는 주체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시점을 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 마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보니까 과거에 그 경험해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접대해야 된다는 이 경험이죠. 네.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 이 문제를 지금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손님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현재 이분과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혹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주고받기를 하면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 맞춰 있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그 과정을 가는 이 행동을 보니까 마르타는 굉장히 바빠요.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분주하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손님 오니까 자 이렇게 뭐 씻을 거, 먹을 거, 쉴 거 이거 쫙 계획이 막 일머리가 쫙 돌아가죠. 그럼 그거 그냥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쁜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의 행동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필요한 것들 맞춰서 할 거고, 또 저는 지금 이런 부분 이렇는데요 하면은 이쪽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서로 협조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할 거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상호작용은 그럼 어떨까? 라고 봤더니, 네. 일단은 이 마르타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일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데 서로 상호작용 없습니다. 왜? 혼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 쫙 이렇게 계획해서 이 결과 자자작 책상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없어요. 왜? 혼자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마리아의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에서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묻고 나누면서 적절한 어떤 합의점, 적절한 어떤 행동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접점을 맞추는데 오고 가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서로 좀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 마르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는 어떨 때는 만족하지만 또 어떨 때는 불만족하게 되면은 또 이제 마르타 혼자 고민하겠죠. 아,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 별로 만족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계속 혼자서 뭔가 상대를 맞춰가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좀 버거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로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쪽은 수동적이 되고 나 혼자서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가 되니까 네. 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처음에 주고받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자꾸 물어보고, 들어보고, 또 나누고, 서로 어떤 접점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집니다. 네. 때로는 역할 분담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점차로 이렇게 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우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든든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못할 때는 저쪽에서도 그 부분을 또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점차로 갈수록 이 마리아처럼 사람에게 초점을 둘 때는 편해진다고 보입니다. 네. 든든한 것이 되고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네, 초점은 이 마르타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나 마리아는 주관적이죠. 그 사람 주체에 따라서, 네. 자, 결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네, 마르타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완벽하게 일 처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손님이 촥 왔을 때, 예, 뭐, 씻을 거, 먹을 거, 그다음 쉴 거, 뭐, 정말 촥, 아주 세팅 멋있게 잘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들에서는 참 완벽하다고 보여지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또 필요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어떤 이 감각은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쫙 차려줬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음식 먹으면 물려버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환경 해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 당연한 것들, 식상한 것들이 돼서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당히 힘든, 계속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나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서로가 주고받고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또 나도 주체가 되면서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한계들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들 인정하고 아이고 우리 그렇구나 라고 수용하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 또 감사, 이런 부분들이 또 되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더 나아가면 내가 못하면 너가 하고, 너가 못하면 내가 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한 사람과 주고받기 하면서 서로가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도 누군가하고도 이렇게 좀 나누면은 우리는 어때요?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통하고 또 그리고 얼마든지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 믿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애착 이론이라는 게 앞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안정애착으로 내가 필요로 한 것들, 또 부모님이 항상 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잘 나눴던 사람들은요, 네. 엄마하고 양육자의 관계 안에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안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주고받고 자기 표현하면서 같이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참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면들 안에서 저도 심리학적으로 이걸 했지만 또 이 내용 안에서도 상당히 더 이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게다가 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네.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려면은 자꾸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필요한 거는 사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 이 한 가지뿐이다 라고 저는 또 보여지고요. 또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네. 우리가 문제 해결 일처리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네. 또 사람을,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또 만나가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좋은 몫인가 라는 부분 안에서 저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또 가족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 또 이 이야기 안에서도 느끼는 것들이 공통분모로 같이 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상황적으로 다른 좋은 것들이나 힘듦들이 있어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갈등 상황의 어떤 부분 안에서 처음에 접근할 때 문제 해결 중심이냐, 주체인 사람에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게 본인의 삶에서 좋은 몫이고, 또 이렇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렇게 촉촉한 편안함, 이렇게 잘 채워지는 행복한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